자, 오늘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 논술 좀 늘었니? 올해 들어서 논술 시작했으면 길면 약 넉 달 정도, 짧으면 한두 달 정도 준비를 했을 텐데 어때? 논술 는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말 다행이야. 잘했어.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 또 지금 배우는 선생님 믿고 꾸준히 계속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느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제시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내 말로 잘 정리가 안 된다거나 답안지에 뭘 써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내는데 좀 어렵다. 혹은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자꾸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느낌이 든다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논술 공부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점검을 해봐야 돼. 몇 달을 공부를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건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면을 주의해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자기 논술 상황을 점검해 보자. 우선 한 가지 얘기하고 들어갈게. 논술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에요. 논술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야. 논술은 사고력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뭐 어법, 띄어쓰기, 문장 교정 이런 건 아무리 많이 해도 논술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논술에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고력이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명확히 의도한 방향이 있고 출제자가 준 제시문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출제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촘촘하게 만들어내는 그 사고 과정이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조금 틀렸는지 어법이 조금 틀렸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은 사고력 시험이라는 거 먼저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자, 선생님, 그러면 사고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사고력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잖아. 그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정의해 줄게. 논술에서 사고력은 한마디로 어휘력이야. 다시 말한다. 논술에서 사고력이란 한마디로 어휘력이야. 그래서 많은 어휘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사고력이 강한 거야. 그만큼 논술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겠지.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은 어휘력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어휘와 개념의 폭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논술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논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논술 공부를 할 때는 한 번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학원에 갔다 오면 한 자루씩에 이만큼씩 어휘를 자기가 챙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그냥 한 번 기출문제 풀고 그거에 대해서 어법 교정 같은 거 받고 그런 식으로는 절대 논술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좋아.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은 어휘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어휘력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가 수험생인데 국어 사전을 다 뒤적거리면서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지. 내가 범위를 정해줄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어휘를 챙겨가야 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개념 또는 어휘들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사회 관련 교과에 등장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공통사회를 배웠고요. 지금 각자 자기가 선택한 사탐 과목들이 있겠지. 사회문화일 수도 있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등 있을 거야. 그 안에 있는 서로 대립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든가 법적 안정성과 법의 한목적성이라든가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라든가 다양하겠지. 이런 것이 논술의 첫 번째 출제 주제가 돼.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하면 현행 고등학교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출제 교수님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기본 바탕으로 삼아서 거기에 몇 가지 개념을 더 얹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제시문들을 찾아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아.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지, 세지를 선택했단 말이지. 그러면 기능론과 갈등론, 이거 사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논술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물론 실제 논술에 나올 때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제시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개념들이 많이 쓰이고 그 개념들 뒤에 담겨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해가는 것이 시험에 대비하는 논술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어떤 개념을 생전 처음 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회교과 관련된 과목들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중에서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을 잘 익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범위고, 두 번째는 그러한 학술적인 개념 이외에도 논술에서 자주 쓰이는 대립되는 어떤 어휘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뭐 흔히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개인과 사회, 그지? 그리고 뭐 절대와 상대, 이런 것들은 쉽고 또 많이 쓰이기도 하지. 동시에 더 많은 좀 정제된, 그리고 서로 논리적인 어떤 층위가 비슷하면서도 많은 개념들을 많은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개념들을 잘 익혀둬야 돼. 자, 여러분 생각해봐. 경제가 있어. 경제에서 성장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퇴보요? 왜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지. 성장할지 퇴보할지 가지고 우리 고민하지 않아. 성장할지 분배할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비되는 개념은 분배야. 상충된다는 말 알지? 서로 충돌한다는 개념이잖아. 상충된다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은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상보라는 말을 써. 상충, 상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정제되면서도 압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대비되는 개념들을 많이 알아놓는 것이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우리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논술은 사고력 시험이다. 사고력은 어휘력을 말한다. 그래서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교과에 들어있는 대비 개념, 그리고 아주 정제된, 많이 활용되는 대립 개념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우리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 이런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익혀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케이스지. 하나는 정말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경우들이 있겠지.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첫 번째, 아주 새로운 개념들을 배울 때는 그거 그냥 우리 영어 단어 하듯이 단어 쓰고 뜻 옆에 쓰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논술적으로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아. 덩어리로 익힌다. 덩어리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익혀놓는 것이 좋아요. 이를테면 요즘 우리나라 SNS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NS와 관련해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증 편향이야. 확증 편향.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점점 더 강화해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현대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관련되는 개념이 뭐냐면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버블, 그 풍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버블 안에 자기 앉아 들어 있듯이, 그래서 그 버블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그 안으로 들어오고 원치 않는 것은 그냥 튕겨 나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것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겠지. 그리고 이런 개념은 알고리즘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계속 어떤 방 안에 있는데 내가 뭐 소리를 내면 내 말이 이렇게 메아리로 돌잖아. 그게 마치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얘기, 사람들이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돌게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에코 챔버, 메아리방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확증 편향 우리가 배웠다면 에코 챔버 그리고 필터 버블 다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를 익혀두면 처음 배우는 용어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알고 논술 답안에 활용하기에도 또 논술 제시문에 나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에도 수월하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조금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우리 조금 전 앞에 얘기했던 것은 생전 처음 배우는 개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하자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개념 다 들어봤을 거야.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회 명목론, 사회 계약설 이런 개념 다 들어봤지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야. 이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논술 제시문에 나올 때나 여러분이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개인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중시하는 것이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사촌이겠지. 자,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가 중시된다면 사회라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사회 같은 거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등장했다. 사회 계약설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라는 것은 결국 각 개인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집단에 이름만 붙인 것일 뿐이지 뭔가 그러한 각 개인의 집단을 그 집단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사회적인 고유한 속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사회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이라는 사회 명목론으로 이어지겠지. 이렇게 개념들을 엮어서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비슷한 개념이 제시문에 등장했을 때 혹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답안을 작성하고 싶을 때 이런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어장에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덩어리로 엮은 것이든 이렇게 연결해서 구성한 것이든 논술을 위한 단어장이 꼭 필요해. 그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 단어장을 반복해 보면서 자기 개념으로 활용하고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평소에 연습할 때, 제시문을 읽거나 답안을 작성할 때 그 단어장을 자주 활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어휘력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정리해 볼게. 처음에 논술 잘 늘지 않는다면 논술에 대한 개념부터 수정하자고 했어요. 논술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 시험이다. 사고력이란 다른 말로 어휘력이다. 그래서 어휘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범위는 고등학교 사회교과 내의 대립개념과 서로 대비되는 어떤 표현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묶을 때는 새로운 개념들은 이렇게 덩어리로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선형으로 연결해서 연관 검색어 하듯이 확장해서 익히면 좋고, 이 모든 것들은 단어장에 논술용 노트에 논술 노트에 모아서 반복해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어. 자, 내가 한 얘기들 바탕으로 자기 논술하고 있는 과정들 점검해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보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